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만에 우리 그 연합뉴스 관련된 보도도 이제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연합뉴스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가 연합뉴스 모니터를 자꾸 안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당분간은 연합뉴스 모니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턴분 중에 한 분은 아예 연합뉴스로 그러니까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연합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TV. 연합뉴스 통신. 종이. 네, 통신사. 네, TV보다는 통신이 훨씬 지금 심각해서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 이것도 제가 제보 들어온 거 보고 미디어 탈곡기 제보였거든요. 그거 보고 작성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삐딱하게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 가사가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온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가사예요. 근데 저는 삐딱하게라고 해서 다른 사람 노래를 생각했네요. 어떤 노래를 생각하신 거죠? 강산에. 우리 세대가 달라. 세대가 늙었어. 네, 이렇게 또 세대 차이가 드러납니다. 깜짝 놀랐다.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들고 온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그런 가사였는데요. 오늘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이제 4.3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요 보궐선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였느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보도를 했던 연합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강효상 의원이 삐딱하게 바라본 보궐선거였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지난 2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친여 매체들의 참 이 아주 정략적인 공격, 야당과 보수층을 공격하는 이런 보도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과거사를 들춰서 공격해서 선거의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참으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의 4.3 보궐선거 보도가 매우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는 여야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선수가 돼서 네거티브 어떤 정치 공격에 이 당사자 플레이어가 돼서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오세훈 전 시장의 노회찬 발언 관한 것을 보면 MBC 당일날 2회, KBS 3회, JTBC는 차라리 1회에 그쳤습니다. KBS, MBC가 훨씬 더 심하고요. 친여 신문들은 모욕, 이런 식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칼럼, 사설을 통해서 여야가 다 운동장 유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황교안 대표만 유독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참 비정상적인 언론 태도를 보였습니다. 2일날 편파성을 지적하더니 이제 3일날에는 특정 방송사 KBS, MBC가 심하고 JTBC는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친여 성향의 매체가 어디예요? 그럼 KBS, MBC라는 소리야? 네, 일단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도의 편파성이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를 하나도 내지 않았나? 이 큰 문제다. 문제가 있네. 네, 큰 문제다.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제 4.3 보궐선거 관련 보도들을 다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둔 거는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과연 정말 사실인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짜 그렇게 편파적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안 했다니 정말 슬프지 않니? 우리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 강효상 의원한테. 이렇게 심각한 느낌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어쩌면 좋아. 아무튼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 편파성을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양상을 먼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TV조선이 간만에 보도량으로 1등을 했습니다. 네, 무려 15건을 보도했고요. 네. 그리고 JTBC가 14.5건, MBN이 14건, KBS 9.5건, SBS 채널A 9건, MBC YTN이 8.5건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10건 내외였어요. 근데 TV조선, JTBC, MBN만 15건 내외로 조금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요게 선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선거 보도인데 한 달 동안 사실 15건이면은 이거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전반적인 보도량은 적었더라고. 엄청나게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보선 선거 기사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래서 TV조선이 유달리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네. 보도도 가장 빨랐어요. 네. 3월 10일에 최초 보도를 했고요. MBN하고 KBS는 16일에 그리고 MBC, SBS, JTBC, 채널A, YTN이 21일에 했는데 이 21일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점이 좀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네. 일단 강효상 의원이 보도량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뭐 MBC 2회, KBS 3회, JTBC는 차라리 1회 이러면서 편파성을 주장을 했죠. 보도량으로. 그래서 보도량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단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사실이 아니었고요. 일단 강효상 의원이 언급했던 사건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회찬 의원에게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뽑아야 됩니까? 굉장히 고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인 거죠. 이런 얘기를 나는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효상 의원이 보도량을 얘기했는데 일단 강효상 의원의 이 보도량을 얘기한 기준이 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기준대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 보도량을 기준으로 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일단 강 의원이 언급한 오세훈 발언은 지상파 3사 그리고 MBN에서만 다뤄졌어요. 강효상 의원이 언급한 JTBC는 이 내용에 대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 해당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JTBC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YTN도 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수정이 돼야죠. 강효상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편파적 보도는 KBS, MBC, SBS, MBN이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보도량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장 보도가 많았던 SBS가 가장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강효상 의원 똑바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주장도 틀렸지만. 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봤어요. 이 해당 기간 안에 자유한국당이 논란이 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 전 시장 발언, 그리고 정점식 후보의 측근이 기자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 인사가 지역 신문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남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정 후보 측 인사 오모 씨는 지역 기자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점식 후보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정 후보를 포함한 캠프 전체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안이 어떻게 되면 가장 큰 논란 세 가지였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보도량을 살펴봤더니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던 가장 편파적이다 얘기했던 KBS, MBC 보도량이 사실상 맨 밑에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는 JTBC 9건이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BS가 6건, MBC가 5.5건, MBN이 5건, KBS, TV조선, 채널A가 4건, YTN 2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JTBC는 좀 편파적이네. JTBC가 근데 8건씩이나 편파적이라고 하지만 전체 뉴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사실상 많네. 뉴스의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JTBC가 뭐 조금 더 많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한 2건만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본인들. 아니 안 하는 거죠 오빠지 그건 어떻게 안 하나. 그런데 한 2건 그럼 KBS는 바람직하구만. 왜 KBS한테 뭐라 하는 겁니까? KBS, MBC한테 왜 그래?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KBS는 심지어 3가지 중에서
정점식 측근 기자 매수 이건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MBC는 세 가지를 다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도한 방송사도 MBC, SBS, MB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방송사만 세 개를 다 보도하고 나머지 방송사는 세 개 중에 하나만 하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편파적으로 기준을 잡는 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거 안 한 게 편파적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강효상 의원 본인이 편파적으로 모니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삐딱하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긴 한데요. 모니터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민원연에 문의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KBS, MBC 강효상 의원이 크게 비판한 이 KBS, MBC의 보도량은 SBS보다 적었고요. TV조선 채널A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만 놓고 보면 강효상 의원 주장이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숫자로 얘기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요. 네. 두 건 막 세 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렸다. 네, 틀렸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보도한다고 뭐 그럼 내용에서도 편파적일 수 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일단 가장 좀 공평하게 보려고 8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한 황교안 경기장 유세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보도에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KBS가 4월 2일에 정윤섭 기자가 보도한 뉴스 주민 코너에서 무료는 오케이, 유료는 노 이 보도에서 이 선거법의 내용 그러니까 무료 경기에서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데 유료 경기는 안 된다, 제한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사례만 든 게 아니라 정의당의 사례도 가지고 와요. 정의당이 3월 달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3월 달 초반에 농구장에 가서 이 여영국 후보의 이름이 적힌 그리고 번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사진이 보였어요.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에도 올라왔고 그래서 선관위가 똑같이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행정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료 경기는 안 되고 무료 경기에서는 되는 이 선거법 사안이 그렇다. 선거법 내용이 그렇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KBS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편파성을 주장했던 강효상 의원이 편파성을 주장했던 MBC, JTBC도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의당이 행정조치를 받았다라는 걸 똑같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TV조선, 나머지 방송사는 TV조선도 했어요. TV조선도 똑같이 이 자유한국당이 제재 조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제재 조치가 유료 경기여서 문제가 된 거다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정의당 사례를 언급을 한다고요. 심지어 채널A는 정의당 사례만 똑 떼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보도가 진행된 거예요. 나머지 방송사도 이런 식으로 다 보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주장대로면 채널A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우호적이고 정의당한테 편파적인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채널A는 자유한국당이 우호적이라고 설명을 하던지 이런 식의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미니까 이런 거 가지고 편파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상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편파성을 따질 일이 없잖아요, 사실. 편파성을 따지기가 전 오히려 힘든 사안이라고 봤는데요. 어쨌거나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한 것이 친여 매체가 야당과 보수층을 공격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검증할 거는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친여 매체가 존재하는가 어디인가 친여 매체가 존재하는가 어디인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저도 다 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근거가 없어요. 친여 매체라고 나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도 분류를 할 수는 없었는데 대신에 8개 방송사가 이 똑같이 보도를 했던 사안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었던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보도였어요. 이 보도를 가지고 쭉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친여 매체가 존재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친여 매체면 여영국 후보를 막 띄워줘야 되잖아요. 여영국 후보가 뭐 엄청난 뭐 능력을 가진 후보라든지 막 이런 게 아니지, 나타나야 되잖아요. 친여 매체면은 정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으로 가자 해야지. 아 그런가요? 네. 민주당 지지해야지 그러면. 맞잖아. 친여 매체라고 하면. 네 어쨌거나 네, 방송사 보도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보도 제목을 봤더니 이날 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상대 후보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합이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나 뭐 애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그렇죠. 민중당도 비판을 했어요. 민중당도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선거 이기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는 뜻이 같고 방향성이 같은 후보들끼리 뭉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비판이 쭉 나왔는데 방송사에서도 그 비판을 그대로 인용한 제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KBS, MBC, TV조선, 채널A, YTN이 이 상대 후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야당 측에선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좌파 야합이다. TV조선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했다.
채널 A는 이것도 또 똑같이 야합이다. 그리고 YTN도 이런 야합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다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목에. 상대 후보들이 얘기한 그렇죠. 거를 따옴표 따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전달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 중립을 맞춰준 거잖아요. 일단 편파성을 이걸로만 봐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한 방송사는 SBS, JTBC, MBN이었어요.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 고 노회찬 지역구의 민주정의당 단일 후보 결정.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죠. JTBC도 민주정의 창원 성산서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 이것도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죠. MBN도 여영국으로 단일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방송사도 누구 한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가운데서 팩트만 딱 전달한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보죠. 이 지금 방송사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방송사가 다 나왔다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단일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 제목을 낸 방송사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여 매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이 매체가 왜 친여 매체인지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방송사들이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주장한 야당 공격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 공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해야죠. 야당 공격이 아니라 정당의 선거법 위반 사안, 고인에 대한 망언, 언론 매수 시도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 세 가지 사안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사안을 오히려 보도를 안 하면 그게 언론이 역할을 져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걸 비판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은 심지어 언론인 출신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발언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인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강효상 의원이 비본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질을 덮는 이러한 언론 보도 행태가 횡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한 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가까이 있었던 작년 6월의 지방선거만 봐도 저희가 보고서를 냈던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정책 공약 보도의 비중이 18.2%밖에 안 됐어요. 채 20%가 안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보면 더 심합니다. 3.7%예요. 이때는 뭐하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이때는 신나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나서서 정책 공약 보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전반적인 강효상 의원의 친야 매체가 보수 야당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유일하게 사실로 말했던 선거 보도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정파적으로 이용한 부분, 이걸 가지고 편파성을 언급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이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사실.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대 거기는. 후보들이 영 부실했어. 왜 자꾸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군은 지원하러 간 거야, 디스하러 간 거야. 그러게 나 거기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 가서 이상한 행동한 사람들만 생각이 나. 축구장 간 것만 생각나고. 그렇죠. 사실 요번에 가장 큰 문제는 2명 황교안과 오세훈 아닙니까? 당을 지원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당에 해를 끼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지원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얼굴 알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음에 내가 뭘 할 건데 여기서 한번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야 또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그걸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거 같지 망한 거죠. 근데 망한 거지. 어쩌면 좋아. 자기 후보들도 못 살리고 자기도 망하고. 완전 민심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심각한. 그러니까 작작해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 작작해야 돼. 앵간히 앵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4.4 보궐선거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네. 자,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네, 아까는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면 삐딱하게 바라보는 통신사입니다. 그것도 국가기관 통신사인데요. 연합뉴스죠. 문제가 됐던 보도가 뭐였냐면 저희 댓글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연합뉴스에 4.3 보선 1대1 통영 고성 한국당 창원 성산 정의당 승리 4월 4일에 이제 김경희 안용수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기사의 설명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그렇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편파적인 거예요. 그래요? 설명이 어땠냐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2곳에 불과한 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풍향계로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여권의 패배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영 고성의 경우 한국당의 승리가 예상되긴 했지만 정 후보가 민주당 양 후보와 사실상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를 벌려 사실상 완패했고 오랫동안 정의당의 텃밭으로 여겨진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다 최후의 순간 간신히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 이게 무심코 들으면은 그러네. 아니 뭐 맞는 말. 그러네. 맞는 말 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통영 고성의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득표율이 59.47%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5.99%였어요.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수치로 패배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통영, 고성 이 지역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군현 후보가 나왔는데 소선구제가 도입된 13대 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투표 없이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희한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여기에 후보를 거의 낼 수 없는 지역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무투표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고, 그리고 13대 국회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이 여기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 양문석 후보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양문석 후보가 나가서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35.99%, 거의 한 40% 육박하게 얻은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보면 이 앞서 본 연합뉴스의 보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후보도 못 내던 지역에 나가서 40%를 얻었는데 지금 여권의 패배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웃긴 게, 이 문장도 웃긴 게 패배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적이 나온다,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썼거든요, 기사에서. 근데 이런 해석을 내놓고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군지가 이 보도에 없어요. 기자가 생각하는 걸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건 내피셜이에요, 사실상. 생각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얘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거예요, 연합뉴스가. 이거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선거 결과 이랬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에 가까웠다. 완패했다. 막 이런 식의 보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왜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보도는 어땠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 조선인턴이. 근데 경남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비판적인 시각인 거예요. 이겼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경남 매일신문이었는데 경남 매일신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국당은 취임 한 달이 갓 지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치른 선거에서 강한 보수 성향을 띤 통영 고성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보 정치 1번지이자 내년 총선의 접전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의 중심 도시인 창원 성산에서 석패했다. 막판 축구장 선거운동으로 자책골을 넣었다는 비판과 함께 보선 완승을 통한 정권 심판론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서서 말한 통영 고성에서 완승을 한 건 사실이다. 근데 창원 성산에서 이기는 듯이 보였는데 막판에 황교안 대표가 경기장 가서 유세하는 바람에 표가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던 정권 심판론이 지금 실패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남 매일신문뿐만이 아니라 경남신문도 축구장 유세, 그리고 통영 고성의 정점식 후보가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정점식 후보 측근이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망언 발언,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사실상의 이번 선거 이슈가 논란만 나왔고 정책 대결의 장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사고를 치니까 정책하고 공약을 안 나오고 논란만 나오고 선거가 끝났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 신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엉뚱하게 지금 여당이 완패했다. 자유한국당이 막 1대1로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상 뭐 좋은 결과를 얻은 거다. 막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비교를 해본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다른 통신사,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잖아요. 그리고 민영 통신사가 이제 뉴시스, 뉴스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뉴시스하고 뉴스원은 어떻게 보도를 했나 봤더니, 뉴시스하고 뉴스원은 굉장히 굉장히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을 쓰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뉴시스 보도에서는 정의당이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 탈환에 성공했다. 막판 대역전극이었다. 통영 고성에서는 황교안 퀴즈로 불리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선거 결과를.
이건 굉장히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보도 내용에서도 여영국 후보는 득표율 45.75%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강기현 후보와는 0.54%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승을 했다느니 뭐 아까운 패배였다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립적인 거죠. 그리고 당선자들이 캠프에서 밝힌 당선 소감 이런 거 전하고 보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연합뉴스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연합뉴스는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뉴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들만 얘기를 한 겁니다. 뉴스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뉴스원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뉴시스에 비해서 조금 더 상황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뭐 좀 더 특징이었어요.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해당 후보가 어떻게 이 선거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 당시에 노회찬 후보 상임선대 본부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 권영길, 강기갑 등 지역 원로 진보 정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범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뭐 이런 배경들을 좀 짚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통영 고성에서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14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 막판 측근 인사의 기자 매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통영 고성 지역 바닥 민심은 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뉴스원은 뭐 앞에 내용이 좀 더 추가됐지만 전반적인 보도는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뉴시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머지 뉴스원, 뉴시스는 이런 식의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만 본인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내용을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또 웃기네요. 그 통신사들 대부분 딱 객관적 기사만 빨리 다다다닥 처리해버리고 그 나머지 해설이나 뭐 논평 이런 거는 그렇죠. 다른 신문사에서 뭐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누구 평가를 붙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연합뉴스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을 내놓은 보도들 좀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경희 기자와 안용수 기자 두 분이 이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서울에 계신 분으로 보이고요. 안용수 기자를 인터넷으로 이제 쳤더니 희한하게 미디어워치가 떠가지고 이제 보니까 미디어워치에서 안용수 기자 글을 계속 이제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게재를 해줬어요. 미디어워치에서 안용수 연합뉴스 기사를 계속 실어놨어요. 그런데 미디어워치면 강용석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딱 말하기 참 그런데 아니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셨던 분 출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연합뉴스가 앞서 봤던 보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도 제목에 이게 들어갑니다. 아깝게 졌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사실 누가 아까울까? 네, 근데 아깝게 졌다라는 말은 연합뉴스가 한 건 아니었고 연합뉴스 보도 제목에 따옴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뭐였냐면 한국당 1승 1패 아쉬움 창원 성산 너무 아깝게 졌다. 4월 4일 이슬기 이은정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보궐선거 개표 당시에 자유한국당 선거 상황실 분위기를 전하는 거예요. 선거가 처음에는 좀 강기훈 후보가 쭉 앞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여영국 후보가 팍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다가 한국당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창원 성산 아깝게 졌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의당 여영국 후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창원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너무나 아깝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기사에도 또 실어요. 제목에 실고 기사에도 또 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상황을 그대로 뭐 가치 판단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보다가 아니 뭐 자유한국당 상황 전달하는 보도인데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사 보도를 같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보도는 뉴시스하고 이제 뉴스원이었는데 뉴시스는 어떻게 전했냐면 웃다가 당황하다 탄식 천국과 지옥 오간 한국당 이렇게 냈어요. 보도 제목을. 그래서 정당별 선거 상황실 분위기를 쭉 전달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역전이 되니까 이렇게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 뒤집혔다라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쓴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뉴스원 같은 경우는 정당별 선거 상황실 분위기는 없었는데
보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다운표 치고 민심의 승리 vs 정권 심판의 뜻 4.3 보궐선거 결과 여야 해석.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해석만 이런 식으로 담은 보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여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은 아쉽게 진 거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선거를 이긴 거고. 그렇죠. 대부분 그걸 묶어서 쓰거든요. 그렇죠. 묶어서 쓰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한쪽만 쓰게 되면 당연히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그거.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기하게도 자유한국당은 아깝게 졌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준 거다. 연합뉴스가. 아니 연합뉴스는 정부한테 300억? 그렇죠. 연간? 네. 그 정도 받아가면서 국가기관 통신사죠. 아니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뉴스원 뉴시스보다 더 편판성이 더 이상하게 하면 어떡해. 뭐 어쨌거나.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김경희 안용수 기자가 쓰셨거든요. 근데 김경희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고요. 안용수 기자는 지금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예요. 둘이 쓴 거예요. 아까 그 애초에 그렇죠. 연합뉴스 그렇죠. 보도는. 근데 두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이제 양쪽의 입장을 그냥 가져다가 섞어서 그냥 쓴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 균형 잡아가지고 그들의 입장 따옴표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들의 입장 계속 그대로 전해주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자칫 그들의 따옴표 무엇으로 제목으로 뽑느냐에 따라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그렇죠.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통영 지역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양문석 후보가 되게 선전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점정식 후보인가 그분이 이제 원래 그 된 거였잖아. 이 기존 지역이잖아. 항상 기존 기존 의원이 더 프리미엄이 그렇죠. 있는 거는 또 사실이잖아.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유한국당에 승리했던 곳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통영시장이 또 민주당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양문석 후보도 되게 희망을 갖고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아쉽게 이제 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득표율 35.9%라는 것은 뭐 괜찮았다.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너무 완패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억지에 가깝죠. 그런 식으로 연합뉴스 식으로 분석을 하자면 양문석 후보는 선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거지. 굉장히 힘든 거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지금 저희가 이 통신사 모니터는 계속 이 프레임에서 저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 자기가 출입 기자인 사람이 그 처에서 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로 쓴 것이다. 검증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은 통신사 있을 필요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는 거고요. 사실은 통신사가 도매상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원래 기능은 그렇죠. 기사나 보도자료나 바로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빨리 쳐가지고 다른 언론사에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거의 소매상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요.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짬짬이가 되시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내용을 잘 봤대 기자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해서 청와대한테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만 써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는 자유한국당 소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마디도 비평적인 관점 없이 그냥 자꾸 쓰고 있고 또 뭐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또 그렇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정말 웃겨.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각 당에 뭐 복사기처럼 그렇게 각 당의 주장만을 옮겨올 거면은 과연 우리가 그런 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런 언론을 과연 우리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볼게요.
허랭이 토끼님이 지난 금요일 방송 들으시고 강원도라 그래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랬어봐요. 방송국들이 절이 미적됐을지 지역은 관심 받기라 이거죠. 서울공화국이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고이양이 아빠님도 동감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긴 해요. 특히 강원도에 대한 또 그게 더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멀수록. 경기도만 해도 안 그랬을 텐데 그쵸? 난리 났습니다. 네. 티에노님, 칼퇴근은 엄제의 활동가와의 운명. 이게 무슨 뜻이야? 칼퇴근해서 꼭 미디어 탑국에 들으면 늘 엄제의 활동가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뜻이야? 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티에노님의 징크스 아닌 징크스. 네. 오늘은 칼퇴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눈물이 뒤에 있다는 거. 내가 팽구다님, 이거 재밌네. 내가 팽구다. 미디어 탈곡기가 1위에 오르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 실세님, 그런데 왠지 월요일 아침 신문에서는 정부 무능론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쉴드치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은 왜 들까요?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나 캡처해 주셨는데 캡처된 보도에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오후 강릉 옥계면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은 이 총리의 언행을 담은 조선일보 채널 C브라더의 영상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건 칭찬인데 사실은. 네, 사실 요거 저도 주말에 영상을 봤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피해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조선일보가 정말 이 C브라더 채널을 아주 조선일보의 색깔을 싹 빼가지고 기본 조선일보의 색깔인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에다가 조선일보라는 것을 하나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보라색 옛날에 통합진보당 색깔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본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요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산불도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대단한 조선이네요. 이재민 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하셨는데 이 보도 제목부터 웃깁니다.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산지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이걸 지금 보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쩌라고. 물론 이게 보도는 아니었고 사설이었습니다만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 사설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뭐든 다 탈핵이야. 그럼요. 뭐 탈원전은 갖다 붙이면 미세먼지도 탈핵이고 뭐 다 탈핵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HJ108님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HJ108님. 비루하고 천박한 기사로 국가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일에 앞장선 것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구나. 조선의 기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쓰셨는데요. 아마 우리 책 읽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조선의 기자들 부끄럽게 너무 큰 돈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02386님 YTN 기레기들한테 졌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고성산불로 이제 강원도의 총출동에서 산불 진압한 거 이게 SOC 덕분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KM에서는 소방관 덕이라 했는데 이제 YTN은 토목공사 건설의 힘 덕분이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뭐 이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었겠죠. 왜냐면은 이제 SOC가 잘 깔려 있어서 전국에서 빠르게 저는 실제로 어찌됐든 길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뭘 더 부각했느냐는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자 그리고 프랄린바이 조미선님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기레기님의 고군분투의 경의를 보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고정간첩의 고의방아라는 색깔론 기사는 없는 것 같군요. 이거 가짜뉴스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가짜뉴스 있어요. 이미 있군요. 이거 가짜뉴스 돌아요. 저처럼 먹고사니즘에 빠진 사람은 시각 매체보다는 청각 매체에 올인하는지라 유튜브는 구독만 누르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가 화제가 많은 이유를 찾았네요. 후덜덜 뭐 이런 보도인데 이 보도가 아니고 글이죠. 이런 글에 문재인 정부 화제 반발의 이유 해서 보니까 2018년에는 화제가 4,076건인데 보도량이 4,239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많아졌어? 2014년에는 화제 건수가 4,256건인데 보도량이 961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화제가 많지만
보도량이 적다가 연차가 지나니까 화재량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보도량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식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었나 봅니다. 희한한 일인데요. 네네. 그리고 미령곰탱님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저 정관용 미디어 포커스 예, 녹음한 거 그거 들으셨다고 올려주셨고요. 중앙일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에 관심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중앙일보 너무하네요라고 하시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고요. 조선일보가 또 왜곡 기사를 썼나 보네요. 속초시장 인터뷰 보니 조선일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